89세의 덜린 유이는 유타에서 피자 배달원으로 주당 30시간을 일하며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 가족이 그의 배달 장면을 촬영해 틱톡에 업로드했는데요. 이후 이 영상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무려 1,400만 원 가량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How do I ever say thank you? I don't know what to say. 이발사가 암 투병 중인 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그만의 방식으로 친구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읽을 만한 책을 골라 정리하고 제 자신의 느낌을 전가해드리는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켈 하딩의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켈레 하딩은 콜롬비아대 메디컬 센터의 정신의학과 교수이며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같은 병을 진단받은 두 환자가 아주 다른 상태를 보이고 어떤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교수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교수의 눈앞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네렌 박사 연구팀은 뉴질랜드의 흰색 수컷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여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의 결과 한 무리의 토끼들이 다른 무리들보다 지방 성분이 60%나 적게 쌓였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연구원인 무리나 레베스크가 자신에게 할당된 그룹을 다른 방식으로 돌봤습니다. 그녀는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하는 토끼들에게 말을 건네고 안아주면서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고지방 사료 섭취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는 사이언스지에 등재되었습니다. 저자는 생체의학과 신체, 정신, 건강을 하나로 통합하여 생체심리사회라는 모델을 제시한 엥겔 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의 결과라는 개념입니다. 모델을 표시한 그림에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분자, 세포, 조직, 신경계 바깥에 개인, 가족, 공동체, 문화,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생물권이 자리 잡았습니다. 즉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는 공동체, 사회, 문화, 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병원 밖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회적 연결, 직장과 일, 교육, 동네와 이웃, 공정성 분야 등으로 나누어 증거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양육이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형성하는지 밝힙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됩니다. 강한 애착은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낙심해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좋은 상사를 두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 건강을 결정한다는 내용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편견은 또 어떤가요? 여성, 인종,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저자는 챕터마다 말미에 대처 방안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된 느낌을 갖기 위해 스킨십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이들이나 배우자, 반려동물에게 포옹과 키스, 하이파이브를 하는 방식으로 접촉하기를 권합니다. 저도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단 1초라도 손에 닿으면 마음으로도 닿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연세요? 네네. 아이고 창피해요. 내년에가 100살. 100살이요? 예. 진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일 처음에 피아노 치신 적은 언제예요? 저 70 하나인가? 그러면은 피아노는 혼자 독학으로 배우신 거예요? 독학이나 똑같지. 올해로 피아노 연주 29년 차. 독학으로 피아노를 익혔다는 99세 피아니스트 할머니의 특별한 연주가 지금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명상하기,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는 연민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요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을 믿고 이해해주며 존중해주는 안정적이고 다정한 어른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요인만 소개해드렸지만 책을 보시면 제가 소개한 것보다 훨씬 건강의 숨은 요인과 대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각 챕터 뒷부분에 쓰인 2페이지 정도의 내용은 처방전 수준입니다. 약국에서 따로 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처방전입니다. 제게 와닿는 내용 중 하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질문과 표현 방식입니다.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고 물어야 합니다. 룰은 정신분열증이야 보다는 룰은 정신분열증을 갖고 살아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뿐 그는 병 자체가 아닙니다. 저희 잘못된 인식으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켰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자폐증을 갖고 있는 오영우 변호사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좋은 사회로 만들었습니까? 예, 들어오세요. 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오영우라고 합니다. 특이사항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 이거 뭐 더 할 말은 없고.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오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오영우. 역삼요? 네, 반가워요. 반가웠어요. 저자는 친절함과 유대감의 질병을 예방하고 아픈 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며 타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다정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글을 냈습니다. 저자의 결론을 궁금하면서 저는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저자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선택들이 환경을 형성하지만 우리는 이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개인의 건강을 사회, 정치, 문화, 국가 관점에서 보다가 다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저는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환경에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타인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존재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또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건강은 병원과 약국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의사 약사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병을 고치고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임전가의 책 소개를 마칩니다. 이제 책을 독자 여러분에게 건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